이른 오후, 이지훈은 자신의 낡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에는 영어 단어들이 빽빽하게 나열된 문제집이 떠 있었다. 옆에는 다 마신 인스턴트 커피 믹스 봉지가 구겨진 채 놓여 있었고, 코끝에는 밤새 쌓인 먼지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퀴퀴한 냄새가 맴돌았다. 낙성대동의 허름한 옥탑방, 이곳이 바로 지훈의 고유하지만 때로는 숨막히는 세계였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빌딩 숲 사이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은 잠시나마 그의 잿빛 세상에 색깔을 입히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이어 어둠이 깔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기 시작했다. 마치 그의 삶처럼 잠시의 빛이 지나면 다시금 어두운 현실이 찾아오는 것 같았다. 지훈은 29살이었다. 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 몇 번의 취업 실패를 겪고 나자 그의 열정은 빠르게 식어버렸다. 한때 유명한 게임 프로그래머가 되겠다는 야망을 품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높았다.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월세와 식비는 그의 꿈을 삼켜버렸다. 결국 그는 현실과 타협하여 영어 과외 강사의 길을 택했다. 고액 과외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꽤나 지쳐 보였다. 늘어진 티셔츠와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눈 밑의 다크서클이 그의 고단한 삶을 말해주는 듯했다. 저녁 시간 또다시 학원으로 향할 시간이었다. 그의 주된 수입원은 학원에서 맡는 그룹 과외와 몇몇 개인 과외였다. 그 중에서도 미래전자 김 회장 댁 아들 김현우의 과외는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자 동시에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이었다. 명색이 대기업 회장 손자인데 영어 실력은 바닥을 기고 있었으니 지훈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그의 낡은 의자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옷장으로 걸어가 대충 구겨진 티셔츠를 하나 꺼내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초라했다. 그는 자신의 왼쪽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무심코 만졌다. 오래전 대학교 시절 직접 로봇을 만들다가 전기 합선으로 생긴 작은 상처였다. 당시에는 그 상처를 자랑스럽게 여겼지만 지금은 그저 잊고 싶은 과거의 잔재처럼 느껴졌다. 그 흉터는 그의 한때 빛나던 꿈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는 그 흉터를 만질 때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거나 혹은 깊은 생각에 잠기곤 했다. 지훈은 옥탑방을 나섰다. 낡은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는 다시 한번 한숨을 쉬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마치 도시의 무게를 짊어진 듯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집을 나서고 똑같은 길을 걸으며 똑같은 학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 혼자 저녁을 먹었다. 그의 삶은 거대한 톱니바퀴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은 쌀쌀한 가을비가 내렸다. 빗방울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며 톡톡 소리를 냈다. 지훈은 우산을 쓰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다. 골목길 한편 낡은 상가 건물 처마 밑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다. 비에 흠뻑 젖어 몸을 떨고 있는 모습이 애처로웠다. 지훈은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가방 속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김치볶음밥이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다. 점심을 걸렀으니 이걸 저녁으로 먹으려 했다.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고양이의 처량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다. 지훈은 쭈그리고 앉아 조심스럽게 비닐봉지를 꺼냈다. 눅눅해진 김치볶음밥을 고양이 앞에 놓아주자 고양이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듯하더니 이내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지훈은 고양이를 쓰다듬었다.
고양이의 털은 차갑고 축축했지만 그는 따뜻한 온기를 느꼈다. 그 순간만큼은 그의 마음속 외로움이 잠시 사라지는 듯했다. 그는 고양이의 등을 토닥여주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비록 자신은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 작은 생명에게 온정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다. 그의 내면에 아직 남아있는 순수함과 선량함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학원에 도착하자 지우는 평소처럼 수업을 진행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냉정하고 무뚝뚝한 편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했고 학생들에게도 지나친 기대를 걸지 않았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으니까. 그는 그저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돈을 벌 뿐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지우는 가장 마지막으로 미래전자 회장 댁 아들 김현우를 만나기 위해 그의 집으로 향했다. 현우의 집은 강남의 한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대문에서부터 으리으리한 저택은 지훈의 옥탑방과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그는 벨을 눌렀고 곧이어 말쑥한 정장 차림의 집사가 그를 맞았다. 김현우 도련님, 과외 선생님이시죠? 어서 오십시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섰다.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을 연상시켰다. 값비싼 그림들과 고풍스러운 가구들이 즐비했다. 그는 현우가 공부하는 방으로 안내되었다. 방 역시 넓고 화려했으며 최신형 컴퓨터와 각종 전자기기들이 놓여 있었다. 김현우는 방 한가운데 놓인 커다란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꾸벅 고개를 숙였다. 현우는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또래보다 왜소하고 창백해 보였다.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고 항상 손에는 낡은 태블릿 PC를 쥐고 있었다. 그는 학습 태도가 불량한 것은 아니었지만 영어 공부에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대신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거나 알 수 없는 기호와 그림들을 끄적이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안녕. 문제집은 다 풀었니? 지우는 무뚝뚝하게 물었다. 네. 풀긴 했는데 잘 모르겠어요. 현우는 문제집을 내밀었다. 지우는 문제집을 훑어보았다. 역시나 오답투성이었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현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아무리 회장님 댁 아들이라고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소용없어. 지훈의 말에 현우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뭔가 할 말이 있는 듯 입을 뻐끔거렸지만 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은 현우를 속으로 한심하게 여겼다. 저렇게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무엇이 부족하다고 저 모양일까? 그는 그저 빨리 과외를 끝내고 집에 가고 싶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진부한 영어 수업이 이어졌다. 지훈은 현우에게 단어와 문법을 설명했지만 현우의 눈은 계속해서 태블릿 PC를 향했다. 그는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회로도와 알 수 없는 기호들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지훈은 현우의 그런 모습이 못마땅했지만 굳이 간섭하지 않았다. 어차피 돈 받고 가르치는 입장인데 학생의 흥미까지 강요할 수는 없었다. 수업이 거의 끝날 무렵이었다. 지훈은 갑자기 머리가 지끈거리고 온몸에 피로감이 몰려오는 것을 느꼈다. 어젯밤 늦게까지 과외 준비를 했던 탓이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이마를 짚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책상 한편에 놓인 작은 냉장고에서 음료수 한 병을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음료수 병은 짙은 남색이었고 라벨에는 낯선 로고와 알 수 없는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다. 일반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음료수였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선생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현우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우는 현우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잠시 당황했다. 평소 무뚝뚝하기만 했던 현우가 이렇게 먼저 음료수를 건넬 줄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왠지 모르게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피로감은 그를 압도했고 그는 거절할 기운조차 없었다. 게다가 학생이 성의를 보인 것이니 굳이 거절할 필요도 없었다. 아, 고맙다. 지우는 무심하게 음료수를 받아들었다. 그는 병뚜껑을 따고 단숨에 음료수를 들이켰다. 음료수는 미묘하게 달콤하면서도 상쾌한 맛이 났다. 여태껏 맛본 적 없는 독특한 맛이었다. 그는 잠시 갈증이 해소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곧이어 그의 몸에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다. 처음에는 그저 상쾌함과 정신이 맑아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곧 그 느낌은 점점 더 강렬해졌다. 그의 눈앞의 세상이 갑자기 선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흐릿했던 시야의 초점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모든 사물이 놀랍도록 또렷하게 보였다. 현우의 방에 놓인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 에어컨의 미세한 송풍 소리, 심지어는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의 엔진 소리까지 모든 소리가 그의 귀에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자신의 청력이 갑자기 몇 배는 향상된 것 같았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는 현우의 태블릿 PC를 바라보았다. 순간 태블릿 PC의 외형이 투명해지면서 그 안에 복잡한 회로 기판과 전자 부품들이 마치 엑스레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 전류가 흐르는 모습, 데이터가 이동하는 경로, 심지어는 미세한 전자기파의 흐름까지 눈에 보이는 듯했다. 키오헉, 지우는 놀라 입을 틀어막았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현상이 아니었다. 그는 혹시 자신이 환각을 보거나 아니면 이 음료수에 이상한 약물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다. 그는 불안한 눈으로 현우를 바라보았다. 현우는 그런 지훈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 미소는 평소에 어색한 미소가 아니라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알쏭달쏭한 미소였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현우가 물었다. 괜찮아. 근데 이 음료수, 뭐야, 왜 이렇게 이상해? 지우는 애써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빙긋 웃을 뿐이었다. 그의 눈빛은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깊은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지우는 현우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린 학생에게서 이런 감정을 느껴보는 듯했다. 지우는 급히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놀라움과 공포로 커져 있었다. 그는 스마트폰 화면 속 앱 아이콘들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콘들이 단순히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복잡한 코드와 데이터 흐름이 눈에 보이는 듯했다. 마치 컴퓨터 전문가가 소스 코드를 읽어 내려가듯 그는 눈앞의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호흡이 가빠졌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것은 꿈이 아니었다. 그의 몸에, 그의 인식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순식간에 180도 뒤집혔다. 평범했던 그의 일상은 산산조각 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이지훈이 아니었다. 현우야, 이 음료수 어디서 났어? 지훈은 다시 한번 절박하게 물었다. 현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냥 선생님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현우의 대답은 모호했다. 지우는 더 이상 현우에게 캐물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선생님, 벌써 가시게요. 현우가 물었다. 오늘은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몸이 좀 안 좋아서. 지우는 서둘러 짐을 챙겨 방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집사는 그를 대문까지 배웅했다. 지우는 저택을 벗어나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 끓어오르는 이상한 에너지와 주변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인식하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밤거리를 헤매었다. 낯선 감각들이 그를 압도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대화 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와 불쾌할 정도였다. 길거리의 가로등 불빛은 그의 눈에 너무나 밝게 느껴져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과부하된 듯했다. 그는 자신이 미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지우는 겨우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쳐다보았다. 손끝의 감각마저 예민해진 듯 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노트북과 함께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수첩은 그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할 때 사용하던 것이었다. 안에는 복잡한 알고리즘과 회로도, 그리고 알 수 없는 기호들이 가득했다. 그는 이성적인 사고를 하려 애썼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수첩 속의 회로도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전에는 그저 복잡한 그림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정보의 흐름으로 보였다. 그는 자신의 뇌가 갑자기 수십 배는 더 똑똑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낡은 라디오를 집어들었다. 라디오는 고장이 나서 몇 년째 방치되어 있었다. 그는 라디오의 겉모습을 꿰뚫어 보았다. 부품 하나하나의 연결 상태, 전류의 흐름. 심지어는 먼지가 쌓인 부분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라디오의 고장 원인이 특정 회로의 미세한 단선 때문이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망설였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는 서랍에서 낡은 공구 세트를 꺼냈다. 작은 드라이버와 핀셋을 들고 라디오를 분해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고 빨랐다. 그는 망설임 없이 고장난 부분을 찾아냈고 미세한 납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기술자 같았다. 그리고 잠시 후 라디오는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다.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익숙한 노랫소리. 지우는 라디오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해냈는지 믿을 수 없었다. 평범한 영어 과외 강사에 불과했던 그가 단 몇 분 만에 고장난 전자기기를 완벽하게 수리해냈다. 그것도 눈으로 내부를 보는 것만으로. 그는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능력의 근원은 무엇일까? 현우가 준 음료수 때문임은 분명했다. 김현우, 그리고 그의 뒤에 있는 미래전자. 그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일까?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이 새로운 능력은 그에게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제 거대한 미스터리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완전히 끝나버린 것이다. 그는 자신이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는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한 이지훈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이지훈의 세상은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았다. 김현우가 건넨 음료수를 마신 후 그의 오감은 비정상적으로 예민해졌고 전자기기의 내부를 꿰뚫어 보고 복잡한 데이터의 흐름을 인지하는 기이한 능력을 얻었다. 낙성대동의 옥탑방에 홀로 남겨진 그는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 밤을 지새웠다.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거대한 망치 소리처럼 귓가를 때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음은 굉음으로 다가왔다. 미세한 먼지 입자 하나하나까지 눈에 들어오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감각이 과부하되어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극심한 피로감 속에서 눈을 떴다.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자신의 변화를 곱씹었다. 어젯밤 고장난 라디오를 수리했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는 다시 라디오를 켰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익숙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는 자신의 손목에 있는 희미한 흉터를 만졌다. 이곳을 만질 때마다 알 수 없는 에너지가 그의 몸속에서부터 솟아오르는 듯했다. 그의 뇌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활성화된 상태였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지우는 태블릿 PC를 켜서 인터넷 검색창에 감각 강화 음료, 전자기기 투시 능력 등의 키워드를 입력해 보았다. 그러나 당연하게도 관련된 정보는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검색 결과는 SF 소설이나 영화에 대한 내용뿐이었다. 그는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는 현우에게 전화해야 할지 망설였다. 하지만 현우가 그 음료수의 정체를 알면서도 자신에게 건넨 것이라면 현우 또한 이 기이한 일에 일부일터였다. 그는 섣불리 연락했다가 더 큰 문제에 휘말릴까봐 두려웠다. 지우는 당분간 현우의 움직임을 주시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평소처럼 학원 수업을 나갔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보였다. 강의실 천장의 형광등은 그의 눈에 너무나 밝게 느껴져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학생들의 작은 속삭임마저 그의 귀에는 크게 들려왔고 집중력을 방해했다. 그는 칠판에 글씨를 쓰다가도 자신의 손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과 분필 가루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제어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 능력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동하고 있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한 학생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다. 괜찮아. 지우는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될까봐 두려웠다. 그는 최대한 평범하게 행동하려 애썼지만 그의 감각들은 이미 비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학원을 나서는 길, 지우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빨리 집에 돌아가 이 알 수 없는 능력에 대해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싶었다. 그때 학원 건물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은행에서 다급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강도야, 강도야. 순식간에 은행 앞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기 시작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숨겼다. 그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은행을 향했다. 그의 강화된 시력은 멀리서도 은행 내부의 상황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다. 복면을 쓴 강도 2명이 은행 직원들을 위협하며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다. 그들은 허술하게 은행을 털고 있었고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할 계획인 듯했다. 강도들이 급히 은행 문을 박차고 나와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었다. 오토바이의 엔진 소리가 그의 귀에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렸다. 그는 엔진 소리의 미묘한 떨림과 진동을 통해 오토바이의 종류와 연식, 심지어는 고유의 결함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오토바이의 번호판과 강도들의 옷차림에 묻은 미세한 흙먼지, 심지어는 복면 사이로 보이는 강도들의 눈빛까지도 너무나도 선명하게 들어왔다. 그의 뇌는 순식간에 이 모든 정보를 분석하고 기억하기 시작했다.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스캔하듯 그는 모든 것을 흡수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강도들은 당황한 듯 오토바이를 몰아빠른 속도로 도주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고 잠시 후 시야에서 사라졌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심장은 여전히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방금 무엇을 보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인지했는지 믿을 수 없었다. 그의 뇌는 강도들의 얼굴 특징, 오토바이 번호, 엔진 소리의 주파수, 심지어는 오토바이 타이어가 아스팔트에 남긴 미세한 마찰음까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은행 앞에 멈춰 섰고 박 형사, 박성준 형사가 급히 차에서 내렸다. 박성준은 베테랑 형사였지만 이번 사건은 그에게도 난감해 보였다. 은행 내부에 CCTV는 고장나 있었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엇갈렸다. 젠장, 용의자를 놓쳤어. 목격자 진술도 엉망이고. 박 형사는 답답함에 머리를 쥐어뜯었다. 지우는 한참을 망설였다. 자신의 능력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터였다. 하지만 강도들이 도주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고 그들의 모든 특징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시민으로서 양심과 새로 얻은 능력에 대한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박 형사에게 다가갔다. 저 형사님, 제가 봤습니다.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 형사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뭘 봤다는 거지? 은행 강도요. 제가 그들이 도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오, 그래. 뭘 봤는지 자세히 말해봐. 인상착이라든지 도주 방향이라든지. 박 형사는 기대 반 의심 반의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는 수많은 목격자들을 만나봤지만 대부분 허술한 진술만 들었을 뿐이었다. 지훈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는 최대한 침착하게 자신이 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강도는 2명이었고 둘 다 검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키가 170cm로 초반대였고 다른 한 명은 187cm 정도였습니다. 키 큰 강도는 왼쪽 팔꿈치 부분에 작은 찢어진 흔적이 있는 후드티를 입었고 그의 신발 밑창에는 특이한 흙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노란색을 띠는 흙먼지였습니다. 그리고 키 작은 강도는 복면 사이로 보이는 눈빛이 약간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토바이는 검은색 스쿠터였는데 오래된 모델인 것 같았고 엔진 소리가 유독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후방 브레이크 등이 깜빡거렸고요. 번호판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서울 12가 3426번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쪽 골목으로 도주했습니다. 지훈의 진술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정확했다. 박 형사는 그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놀란 표정을 지었다. 키 큰 강도의 옷에 대한 묘사나 신발 밑창의 흙먼지, 오토바이 엔진 소리, 그리고 브레이크 등의 깜빡임까지. 일반적인 목격자라면 알 수 없는 너무나도 세밀한 정보들이었다. 특히 오토바이 번호까지 정확히 기억한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다. 이봐, 자네 지금 소설 쓰는 건 아니겠지. 그 많은 걸 어떻게 다 봤다는 거야. 박 형사는 의심스러운 듯 물었다. 저는 그냥 다 보였습니다. 들렸고요. 지훈은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박 형사는 지훈의 진술을 반신반의하며 수첩에 기록했다. 그리고는 무정의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조회하고 언급된 특징들을 동료들에게 전달했다. 잠시 후
무정리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박 형사님 말씀하신 오토바이 번호판과 동일한 차량이 현재 수배 목록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상착의와 비슷한 용의자들이 인근 검문소에서 붙잡혔습니다. 키 큰 용의자 옷에서 노란 흙먼지가 발견됐고요. 박 형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훈을 다시 바라보았다. 지훈의 진술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는 지훈에게 다시 한번 물었다. 자네, 대체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았다는 건가? 혹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가?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아닙니다. 형사님, 그냥 제가 운이 좋게 자세히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박 형사는 지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캐묻지 않았다. 그는 지훈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급히 용의자들이 잡힌 곳으로 향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 능력은 그에게 새로운 책임감을 부여했다. 며칠 후 지훈은 김현우의 집으로 과외를 하러 갔다. 현우의 저택은 평소보다 분주해 보였다. 그는 거실을 지나면서 미래전자의 임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오가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슈트를 차려입고 있었고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불안한 기색을 내비쳤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했다. 현우의 방에 도착하자 현우는 평소처럼 태블릿 PC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했다. 선생님 오셨어요. 무슨 일 있어? 집이 좀 시끄러운데. 지훈이 물었다. 현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회사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대요. 중요한 자료가 유출될 뻔했다고 해서 다들 난리예요. 지훈은 현우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보안 시스템 문제, 그의 강화된 감각과 능력은 이미 집 안의 미세한 전자기파 흐름과 불안정한 네트워크 신호를 감지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현우방 천장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의 회로가 불안정하게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보안 시스템 문제라니 무슨 문제인데? 지훈이 물었다. 잘 모르겠어요. 몇몇 서버가 마비되고 핵심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시도한 흔적이 있다고 해요. 전문가들이 다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아직 원인을 못 찾고 있대요. 현우는 태블릿 PC 화면을 띄워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도와 함께 여러 개의 경고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다. 지훈은 태블릿 PC 화면을 뚫어져라 보았다. 그의 눈에는 단순한 네트워크 구조도가 아니라 데이터들이 물 흐르듯 움직이는 모습과 특정 지점에서 데이터 흐름이 막히거나 왜곡되는 모습이 보였다.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다. 그는 곧바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내부 시스템의 특정 부분에 악의적인 코드가 심어져 있었고 그 코드가 미묘하게 시스템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그것은 아주 정교하게 숨겨진 백도어였다. 그때 현우 방문이 벌컥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날카로운 눈매와 차가운 표정을 가진 남자였다. 바로 현우의 작은아버지이자 미래전자의 CEO인 강민혁이었다. 그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풍겼지만 동시에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냉정한 기운이 흘렀다. 그는 지훈과 현우를 번갈아 보더니 현우에게 말했다. 현우야, 지금 바쁘니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아니요, 작은아버지, 과외 중이었어요. 강민혁은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지훈을 경멸하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에게 지훈은 그저 현우의 가정교사에 불과했다.
그래, 그럼 이 선생님은 잠시 나가 있도록 해라. 강민혁이 차갑게 말했다. 지우는 기분 나빴지만 굳이 대꾸하지 않았다. 그는 현우의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기 직전. 그는 강민혁의 눈이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지우는 현우방 문 밖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애썼다. 그의 강화된 청력 덕분에 희미하게나마 대화 내용이 들려왔다. 강민혁은 현우에게 보안 시스템 문제에 대해 질책하고 있었다. 네가 그 태블릿 PC로 또 뭘 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회사 전체가 흔들릴 뻔했다고. 너 대체 그 망할 기술에 뭘 집어넣은 거야? 아니에요. 작은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그저 아빠가 남기신 자료들을 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내 아버지는 죽었어. 그 쓸모없는 기술은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될 것이었어. 다 잊어버리고 평범하게 살아. 그게 네가 살 길이야. 강민혁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다. 지우는 강민혁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죽은 아버지, 쓸모없는 기술. 현우의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고 그의 아버지가 어떤 기술을 연구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민혁의 태도는 그 기술에 대해 뭔가 비밀스러운 것이 있음을 암시했다. 그는 잠시 후 다시 현우 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강민혁은 이미 방을 나선 뒤였다. 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책상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태블릿 PC를 꽉 쥐고 있었다. 현우야, 괜찮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작은 아버지는 항상 제 아빠 기술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세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만든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 PC 화면을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함께 이전에 지훈이 본 적 없는 또 다른 종류의 연꽃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그 문양은 현우의 태블릿 PC 자체의 디자인에도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지훈의 눈은 연꽃 문양에 고정되었다. 선생님, 사실 저희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태블릿 PC를 저에게 남겨주셨어요. 아빠는 이 안에 아주 중요한 기술 정보가 담겨 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이걸 자꾸 없애려고 하세요. 현우의 말에 지훈의 뇌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현우의 아버지가 개발한 기술, 강민혁의 이상한 반응,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미래전자의 보안 시스템 문제까지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현우가 건넨 음료수와 자신의 능력이 있었다. 지훈은 문득 어제 라디오를 고쳤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는 현우의 태블릿 PC 화면에 나타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뚫어져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고 메시지 뒤에 숨겨진 악성 코드의 흐름과 그 코드가 시스템의 어떤 부분을 노리고 있는지 명확하게 보였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현우야, 이 시스템의 문제는 단순한 오류가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침투해서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 것 같아. 지훈이 말했다. 현우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네, 정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이 부분을 건드려 보면 될 것 같아. 지훈은 태블릿 화면의 특정 지점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눈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훈의 눈에는 미세한 오류 신호가 깜빡이고 있었다. 현우는 지훈의 말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지훈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지우는 현우에게 자신의 능력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나를 믿고 시키는 대로 해봐. 이대로 두면 네 아빠가 만든 중요한 기술이 모두 유출될지도 몰라. 현우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불안함과 함께 지훈에 대한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교차했다. 그는 결국 지훈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지훈은 현우에게 태블릿 PC를 넘겨받았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태블릿 화면을 응시하며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렸다. 그의 눈에는 데이터의 흐름이 마치 빗줄기처럼 춤추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문제의 핵심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손가락을 움직여 태블릿 PC의 특정 기능을 조작했다. 그는 마치 시스템의 일부가 된 것처럼 데이터를 제어하고 오류를 수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사용했던 기술적 지식과 새롭게 얻은 직관력을 결합하여 복잡한 문제를 해결했다. 현우는 숨을 죽인 채 지훈의 작업을 지켜보았다. 지훈의 손놀림은 경이로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했다. 그의 눈은 빛나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강렬한 집중력이 서려 있었다. 평소 무기력해 보였던 과외 선생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현우는 지훈에게서 알 수 없는 강렬한 아우라를 느꼈다. 잠시 후 지훈은 마지막으로 태블릿 PC 화면을 터치했다. 그리고 몇 초 뒤 화면에 깜빡이던 모든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고 시스템이 정상 상태로 돌아왔음을 알리는 초록색 메시지가 떴다. 됐다. 지훈이 짧게 말했다. 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바라보았다. 정말요, 선생님이 이걸 해결하셨어요. 일단은 응급처치를 해둔 거야.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일 뿐이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서 완전히 제거해야 해. 지훈이 말했다. 그때 현우의 집사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도련님,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회사 보안 시스템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집사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함께 안도감이 가득했다. 현우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함께 알 수 없는 흥분이 가득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아세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지훈은 현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현우는 자신의 비밀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다. 지훈은 현우에게 자신이 겪었던 변화와 자신의 능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다. 현우야, 사실 지난번 네가 준 음료수를 마신 후로 내 몸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어. 지훈은 자신이 전자기기를 꿰뚫어보고 데이터를 인지하며 심지어는 기계를 수리할 수 있게 된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현우는 민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기쁨이 피어났다. 역시 그렇군요. 선생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였어요. 현우가 흥분해서 말했다. 내 아빠, 무슨 소리야? 지훈이 되물었다. 제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 태블릿 PC와 함께 언젠가 이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평범한 외모를 가졌지만 특별한 빛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아빠의 모든 기록을 보여주고 도움을 청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우의 말에 지훈은 충격을 받았다. 현우의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의 능력을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현우가 자신에게 음료수를 건넨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의도된 행동이었던 것이다. 그럼 그 음료수는 대체 뭔데? 지훈이 물었다. 그건 저희 아빠가 개발하던 기술의 핵심이에요. 인체 내의 특정 효소를 활성화시켜 뇌 기능을 극대화하고 감각을 강화하는 기술이라고 하셨어요. 아빠는 이걸 뉴럴 부스터라고 불렀어요. 아직 완벽하게 개발된 건 아니라고 하셨지만 분명히 선생님에게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현우의 말에 지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현우의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리고 강민혁은 왜 그 기술을 그토록 위험하게 여기고 없애려 하는 것일까? 지훈은 현우의 태블릿 PC 화면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화면에는 연꽃 문양과 함께 복잡한 알고리즘이 떠 있었다. 그의 뇌는 이 모든 정보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었다. 그는 이 능력의 근원과 현우의 아버지의 기술에 대해 더 깊이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평범했던 삶은 이미 오래전에 끝이 났다. 이제 그는 새로운 길을 가야만 했다.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알 수 없는 강렬한 호기심과 함께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기대감이 솟아올랐다. 이지훈은 김현우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뉴럴 부스터라는 이름의 음료수, 현우 아버지의 예측, 그리고 강민혁 이사장의 탐욕까지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며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이 모든 일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의 삶은 이미 180도 뒤집혔고 이제 그는 이 새로운 현실에 정면으로 맞서야 했다. 그날 밤 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옥탑방의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어둠 속에서도 침대 프레임의 나사 하나하나, 천장의 전선 구조까지 선명하게 보였다. 그의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도시의 미세한 소음들이 마치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제어할 수 없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꼈다. 이 능력은 축복인 동시에 저주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우야, 어제 그 음료수 그리고 내 아빠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현우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제가 아빠의 연구 기록들을 보여드릴게요. 그날부터 지훈은 낮에는 평소처럼 학원 과외를 하고 저녁에는 현우의 저택으로 향했다. 현우의 방은 이제 그에게 단순한 과외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비밀 연구실이자 그의 능력을 실험하고 탐구하는 훈련장이 되었다. 현우는 지훈에게 아버지 김태영 박사가 남긴 모든 연구 기록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데이터 파일, 암호화된 논문, 그리고 미완성된 설계도들이 태블릿 PC에 가득했다. 김태영 박사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의 선구자였다. 그의 목표는 인간의 뇌 기능을 극대화하고 기계와 인간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었다. 뉴럴 부스터는 그 연구의 첫 단계였다. 지훈은 김태영 박사의 연구 기록들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강화된 뇌는 복잡한 이론과 난해한 공식들을 빠르게 흡수했다. 그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김태영 박사의 생각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김태영 박사의 기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의 몸에 흐르는 뉴럴 부스터의 효소가 그의 뇌를 활성화시켜 김태영 박사의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열쇠가 된 것이다. 현우는 지훈에게 김태영 박사의 연구실 도면을 보여주었다. 그곳은 미래전자 본사 지하에 위치한 비밀 연구실이었다.
김태영 박사는 그곳에서 뉴럴 코어라는 핵심 장치를 개발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우는 작은아버지 강민혁이 그 연구실에 항상 접근을 막았고 뉴럴 코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선생님, 작은아버지가 아빠의 연구 자료를 없애려고 했을 때 이 뉴럴 코어에 대한 내용만은 절대 삭제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게 뭔지는 몰라요. 그냥 중요한 거라고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현우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다. 지훈의 뇌는 뉴럴 코어라는 단어에 집중했다. 그의 능력이 그 단어와 함께 작동하는 듯 했다. 그는 곧바로 뉴럴 코어가 김태영 박사의 뉴럴 인터페이스 기술의 핵심이자 동시에 거대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한편 강민혁은 이지훈의 존재가 거슬리기 시작했다. 은행 강도 사건 때 이지훈이 보여준 비정상적인 목격담, 그리고 미래전자의 보안 시스템 문제를 해결한 사건까지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했다. 그는 이지훈이 단순한 과외 강사가 아니라고 직감했다. 강민혁은 자신의 비서 김 실장을 불러 이지훈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는 이지훈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김현우와의 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김태영 박사의 기술을 빼앗아 독점하려 했다. 그는 뉴럴 코어를 손에 넣어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김태영 박사를 제거했다. 그는 이제 이지훈이 자신의 계획을 방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다. 강민혁의 눈빛은 냉혹하고 탐욕스러웠다. 며칠 후 지훈은 현우와 함께 김태영 박사의 연구 기록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들은 뉴럴 코어가 단순한 장치가 아니라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여 현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김태영 박사는 이 기술을 인류의 진보를 위해 사용하려 했지만 그 위험성 또한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연구 기록 곳곳에 경고 메시지와 안전장치에 대한 단서들을 숨겨두었다. 선생님, 이 뉴럴 코어가 정말 인간의 뇌파를 조종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위험한 거 아니에요. 현우가 두려운 표정으로 물었다. 맞아. 그래서 네 아빠는 이 코어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했던 거야. 강민혁은 아마 그 통제 시스템 없이 코어를 사용하려 할 거야. 그렇게 되면 통제 불능 상태가 돼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도 있어. 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김태영 박사의 연구 기록 속 숨겨진 암호와 단서들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그의 뇌는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작동했다. 그는 뉴럴 코어를 안전하게 제어하고 강민혁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게 할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때 현우의 집사가 급히 현우의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다급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오늘 오후 미래전자 본사에서 아주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하신다고 합니다. 뉴럴 코어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투자자들을 유치할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지훈과 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민혁이 마침내 뉴럴 코어를 세상에 공개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지훈에게 거대한 기회인 동시에 엄청난 위기였다. 그는 강민혁의 음모를 막고 김태영 박사의 기술을 보호해야만 했다. 어머니도 그 프레젠테이션에 가신다고 했어요. 현우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현우의 어머니, 즉 강민혁의 누나이자 김태영 박사의 아내는 남편의 죽음 이후 충격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강민혁은 그런 그녀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려 했다. 만약 강민혁이 뉴럴 코어를 발표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면
현우의 어머니에게도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그는 강민혁의 프레젠테이션 장소로 가야 했다. 그는 현우 아버지의 기술을 보호하고 강민혁의 음모를 저지해야만 했다. 미래전자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기자, 투자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로 북적였다. 강민혁은 단상 위에 서서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는 듯했다. 그는 미래전자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선언하며 뉴럴 코어의 시연을 준비했다. 지우는 대강당 뒤편에 숨어 있었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다. 그의 옆에는 불안한 표정의 현우가 함께 있었다. 현우는 태블릿 PC를 꽉 쥐고 있었다. 지훈의 머릿속에는 김태영 박사의 연구 기록들과 뉴럴 코어의 설계도가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강당 내부의 모든 전자기기들과 네트워크 시스템의 흐름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때 강민혁이 단상 위에서 뉴럴 코어를 공개했다. 그것은 육각형 모양의 검은색 장치였는데 중앙에는 푸른색 빛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강민혁은 뉴럴 코어가 인간의 뇌파를 분석하고 조작하여 원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허위 정보를 섞어가며 뉴럴 코어의 위험성을 은폐하고 오직 장점만을 부각시켰다. 이 뉴럴 코어는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입니다. 강민혁이 열변을 토했다. 지우는 강민혁의 말에 분노했다. 그는 김태영 박사의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강당 내부의 스크린과 연결된 네트워크에 몰래 침투했다. 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자신의 뇌와 시스템을 연결하듯 가상의 키보드를 두드렸다. 강민혁은 뉴럴 코어 시연을 시작했다. 그는 한 연구원을 불러 단상 위로 올라오게 했다. 연구원은 뇌파 측정 장치를 머리에 쓰고 뉴럴 코어와 연결되었다. 강민혁은 뉴럴 코어가 연구원의 뇌파를 조작하여 단순한 이미지를 생각만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 자, 보십시오. 연구원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곧바로 이 스크린에 나타날 것입니다. 강민혁이 자신감 넘치게 말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훈이 시스템에 침투하여 강민혁의 의도와는 다른 영상을 스크린에 띄웠다. 스크린에는 갑자기 뉴럴 코어에 숨겨진 설계도와 함께 김태영 박사가 남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났다. 이 코어는 통제 없이 사용될 경우 치명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기술이 아닌 통제 불능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경고 메시지가 스크린에 뜨자 대강당은 순식간에 술렁였다. 기자들과 투자자들은 놀란 눈으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는 당황하며 비서에게 무언가를 지시했다. 비서가 급히 달려가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시스템을 장악한 상태였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꺼. 누가 장난질을 하는 거야. 강민혁이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김태영 박사가 뉴럴 코어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남긴 영상 파일까지 스크린에 띄웠다. 영상 속 김태영 박사는 절박한 목소리로 뉴럴 코어가 인간의 탐욕에 의해 악용될 경우 벌어질 끔찍한 결과들을 설명했다. 영상은 짧았지만 그 내용은 강렬했다. 대강당은 혼란에 휩싸였다. 투자자들은 웅성거렸고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강민혁의 얼굴은 분노와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프레젠테이션이 한순간에 엉망이 된 것에 경악했다. 그때 강당의 한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남편 김태영 박사의 영상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깨달은 듯 흔들렸다. 그녀는 강민혁을 향해 소리쳤다. 민혁아, 네가 내 남편을 죽였지. 이 코어를 빼앗으려고 내 남편을 죽인 거야. 현우 어머니의 절규에 대강당은 다시 한번 술렁였다. 사람들은 강민혁을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의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는 급히 경호원들에게 이지훈을 찾아내라고 명령했다. 당장 저놈을 찾아내. 저 모든 걸 조작한 놈이야.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강당 내부의 모든 보안 카메라와 센서의 위치를 파악했다. 그는 현우를 데리고 조용히 강당 뒤편 비상구로 향했다. 그들은 강민혁의 경호원들을 따돌리고 본사 건물을 빠져나왔다. 밤거리를 걷는 지훈의 심장은 여전히 두근거렸지만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흥분으로 가득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거대한 음모를 막아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던 세상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다. 현우는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과 함께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빠의 기술이 악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어요. 지훈은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아니야, 현우야. 네 아빠가 남긴 기술과 네가 보여준 용기 덕분이야. 이제 시작일 뿐이야. 우리는 강민혁의 음모를 완전히 파헤쳐야 해. 지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도시의 복잡한 전자기파들이 빛의 흐름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는 김태영 박사의 진정한 유산을 밝혀내고 강민혁의 모든 악행을 세상에 드러낼 것이었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아픔의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증표였다. 이지훈은 강민혁 이사장의 음모를 세상에 폭로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미래전자 본사 대강당에서의 충격적인 프레젠테이션 파괴 사건은 삽시간에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강민혁은 이지훈을 회사 기밀을 해킹한 범죄자이자 사기꾼으로 몰아붙였고 언론은 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이지훈은 순식간에 미래전자의 기술을 노린 불순한 세력으로 낙인 찍혔다. 그의 과외 학원에서는 계약이 해지되었고 다른 학원들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의 모든 수입원이 끊겼고 옥탑방 월세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김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아니야, 현우야, 괜찮아. 이건 내가 직접 해결해야 할 일이야. 지훈은 애써 미소 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날카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강민혁은 이지훈을 완전히 고립시키려 했다. 그는 언론을 이용해 지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한편 사설 탐정들을 고용해 지훈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는 지훈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그 능력이 김태영 박사의 뉴럴 코어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려 했다. 강민혁은 또한 이 기회를 이용해 뉴럴 코어가 여전히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자신의 통제 아래에 두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의 탐욕과 권력욕은 끝이 없었다. 지훈은 현우와 함께 김태영 박사의 남겨진 자료들을 밤낮으로 분석했다. 그들은 뉴럴 코어가 단순한 인공지능이 아니라 인간의 뇌파를 통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하며
특정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장치라는 것을 알아냈다. 김태영 박사는 이 에너지를 평화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 했지만 강민혁은 이 에너지를 무기화하려 했던 것이다. 뉴럴 코어는 인간의 뇌파와 동기화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잘못된 의도로 사용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재앙을 초래할 수 있었다. 선생님, 아빠는 이 코어가 너무 위험해서 특수한 안전장치 없이는 절대 작동시키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작은 아버지는 현우가 불안하게 말했다. 강민혁은 그 안전장치를 무시하고 코어를 사용하려 할 거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때 지훈의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박성준 형사였다. 은행 강도 사건 이후 박 형사는 지훈의 비범한 능력을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다. 그는 이지훈이 강민혁 이사장의 음모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지훈 씨, 괜찮습니까? 지금 강민혁 이사장이 온갖 언론 플레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파렴치한 해커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박 형사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었다. 네, 형사님, 괜찮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는 김태영 박사님의 뉴럴 코어를 악용하려 합니다. 지훈은 숨김없이 말했다. 박 형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뉴럴 코어, 그게 대체 뭡니까? 이지훈 씨가 그렇게까지 위험을 무릅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훈은 박 형사에게 김태영 박사의 연구와 뉴럴 코어의 위험성, 그리고 강민혁의 음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박 형사는 그의 말을 듣고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훈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못했지만 그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지훈 씨,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하지만 강민혁은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조심하십시오. 박 형사가 경고했다. 감사합니다, 형사님. 제게는 형사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다. 며칠 후 강민혁은 이지훈을 향한 마지막 쐐기를 받기 위해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소는 다름 아닌 미래전자 신기술 시연센터였다. 이곳은 김태영 박사가 생전에 자신의 기술을 선보이려 했던 곳이었으나 그의 죽음 이후 봉쇄되어 강민혁의 사적인 공간이 되어버린 곳이었다. 강민혁은 이곳에서 뉴럴 코어를 이용한 미래전자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공개적으로 시연하고 동시에 이지훈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사기꾼으로 몰아붙일 계획이었다. 이지훈 씨, 감히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래전자를 위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민혁은 언론을 통해 지훈에게 공개적으로 선전포고했다. 지훈은 강민혁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것이 강민혁의 음모를 완전히 끝내고 김태영 박사의 명예를 회복시킬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혼자였다. 언론은 그를 비난했고 그를 믿어주는 이는 오직 현우와 박 형사뿐이었다. 하지만 현우는 아직 어린 학생이었고 박 형사는 공식적으로 그를 도울 수 없었다. 지훈은 극한의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시연 당일 미래전자 신기술. 시연센터는 수많은 기자들과 업계 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강민혁은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단상에 섰다. 그는 이지훈을 비난하며 자신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시연하겠다고 선언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미래전자가 개발한 혁신적인 보안 시스템을 선보일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뇌파를 인식하여 작동하며 어떤 외부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연할 이 시스템은
최근 미래전자를 위협했던 특정 해커의 침입 시도를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음을 증명할 것입니다. 강민혁은 노골적으로 지훈을 겨냥했다. 강민혁은 시연용으로 개조된 뉴럴 코어를 작동시켰다. 푸른빛을 내뿜는 코어는 강당 중앙에 설치된 거대한 투명벽 뒤에 놓여 있었다. 강민혁은 기자들에게 자신의 시스템을 해킹해보라고 도발했다. 여러 명의 해커들이 강민혁의 시스템에 접속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강민혁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이 시스템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겠습니까? 이지훈이라는 자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저희 미래전자의 기술 앞에서는 무력할 뿐입니다. 강민혁의 조롱 섞인 말에 지훈은 심장이 뛰었다. 그는 이미 강당 내부에 몰래 잠입해 있었다. 그의 손목 흉터가 뜨거워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의 능력은 강당 내부의 모든 전자신호와 시스템 구조를 투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는 강민혁의 시스템이 김태영 박사의 뉴럴 코어를 불완전하게 복제한 것임을 알아냈다. 강민혁은 김태영 박사의 핵심 기술인 안전장치를 이해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시스템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음을 알지 못했다. 강민혁은 이제 이지훈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차례라고 생각했다. 그는 스크린에 이지훈의 사진과 함께 수배자 이지훈이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띄웠다. 이 자가 바로 미래전자의 기술을 빼돌리려 한 해커 이지훈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의 모든 거짓이 드러날 것입니다. 강민혁이 소리쳤다. 그때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강당의 메인 스크린 시스템에 침투했다. 그의 손가락은 보이지 않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렸다. 강민혁의 목소리가 나오던 스피커에서 갑자기 김태영 박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것은 통제가 불가능한 기술입니다. 제 의도와 다르게 사용될 경우 인류의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김태영 박사의 목소리는 대강당을 뒤흔들었다. 강민혁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는 당황하며 스크린을 끄려 했지만 지훈은 이미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였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강민혁의 새로운 보안 시스템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의 뇌는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하며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았다. 젠장, 누가 또 해킹을 시도하는 거야. 당장 막아. 강민혁이 경호원들에게 소리쳤다. 강민혁의 기술팀이 다급하게 막으려 했지만 지훈의 능력은 그들의 상상을 초월했다. 지훈은 자신의 뇌파를 이용해 시스템의 근원적인 에너지 흐름을 감지하고 그 흐름을 미세하게 조작하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뉴럴 코어를 불완전하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시스템은 불안정했다. 지훈은 그 불안정성을 역이용했다. 그는 자신의 의지를 코어에 투영하듯 강력한 뇌파를 집중시켰다. 그 순간 강당 전체의 조명이 깜빡거렸고 강민혁의 시스템을 보여주던 거대한 투명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강민혁은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멈춰. 하지만 지훈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온몸의 힘을 끌어모아 뇌파를 집중시켰다. 그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입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그의 능력은 한계에 다다른 듯했다. 강민혁의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투명 벽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조각난 유리 파편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민혁은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지훈이라는 존재는 그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훈은 단상 위로 걸어 나갔다. 그의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그의 눈빛은 강렬했다. 그는 강민혁의 앞에 섰다. 강민혁 이사장님, 당신은 김태영 박사님의 기술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이 코어는
당신의 손에 있어서는 안 될 위험한 무기입니다. 강민혁은 분노에 찬 얼굴로 지훈을 노려보았다. 네가 감히 내까짓 게 뭔데? 그 순간 지훈의 능력이 다시 한번 발현되었다. 그는 자신의 뇌파를 이용해 강민혁의 뉴럴 코어에 직접적으로 접근했다. 그는 코어 내부의 데이터를 읽어내기 시작했다. 코어는 강민혁이 김태영 박사의 연구를 도용하고 그를 살해하려 했던 모든 증거를 담고 있었다. 지훈은 그 증거들을 대강당의 메인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띄웠다. 스크린에는 강민혁이 김태영 박사의 연구를 강탈하고 그의 죽음을 사주했던 정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강민혁의 지시가 담긴 음성 파일, 김태영 박사의 사망 당일 CCTV 영상, 그리고 강민혁이 뉴럴 코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계획까지. 모든 것이 백일에 드러났다. 대강당은 충격에 휩싸였다. 기자들은 플래시를 터뜨렸고 투자자들은 경악하며 웅성거렸다. 강민혁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그의 모든 음모가 이지훈에 의해 산산조각 난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명예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훈은 강민혁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정의감이 불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것을 넘어 진실을 밝히고 악을 심판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깨달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이지훈이 강민혁 이사장의 비리를 폭로하자 미래전자 신기술시연센터는 순식간에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다. 스크린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강민혁의 악행들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와 함께 전 세계로 송출되었다. 강민혁은 마치 얼어붙은 듯 단상 위에 서서 자신의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좌절감으로 일그러졌다. 거짓말이야. 다 조작된 거라고. 저놈이 해킹한 거야. 강민혁은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이미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절규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었다. 이때 강민혁의 비서 김 실장이 재빨리 다가와 강민혁의 팔을 붙잡았다. 이사님, 일단 물러나셔야 합니다. 경찰이 오고 있습니다. 강민혁은 김 실장의 손을 뿌리치고 이지훈을 향해 달려들었다. 내 이놈, 내가 널 죽여버릴 거야. 그러나 그는 단상에 설치된 안전 펜스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의 추락은 그의 몰락을 상징하는 듯했다. 지훈은 강민혁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단순히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는 도구임을 깨달았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닌 정의를 위한 전율이었다. 그 순간 대강당 출입문이 활짝 열리고 박성준 형사가 이끄는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박 형사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강민혁의 비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지훈에게 미리 연락을 받은 터였다. 그는 강민혁의 몰락이 곧 김태영 박사 사망 사건의 재수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 이사장, 당신을 김태영 박사 사망 사건 및 미래전자 기술 탈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박 형사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들이 강민혁에게 수갑을 채우자 그는 끝까지 저항하며 발악했다.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감히 날 체포해. 이 모든 게 이지훈 저놈의 조작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대중의 귀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끌려나가면서도 이지훈을 향해 저주의 눈빛을 보냈다.
그의 탐욕과 오만함이 결국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이다. 대강당은 이제 지훈을 향한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기자들은 그에게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냈다. 이지훈 씨, 어떻게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신 겁니까? 미래전자의 기술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훈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이 모든 진실은 김현우 군의 아버지, 고 김태영 박사님께서 남기신 기록들 덕분에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박사님은 뉴럴 코어라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셨지만 강민혁은 그 기술을 악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저는 단지 박사님의 마지막 의지를 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김태영 박사의 연구 목적이 인류의 진보와 안전을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뉴럴 코어가 올바르게 사용된다면 인류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통제 없이 악용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지훈은 자신이 가진 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오직 정의를 위한 것이었음을 명확히 했다. 그때 현우가 조용히 단상 위로 올라왔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지만 그의 표정은 이전과는 다르게 단단해 보였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아빠는 절대 나쁜 분이 아니셨어요. 아빠는 항상 기술이 사람을 돕는데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아빠의 유산을 망치려고 했어요.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셨어요. 선생님은 아빠의 뜻을 이어받은 분이세요. 현우의 순수한 진술은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사람들은 어린 현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지훈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는 환호와 존경으로 바뀌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지훈은 현우와 함께 대강당을 빠져나왔다. 바깥에는 이미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어 있었다. 그들은 지훈을 향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지훈의 이름은 이제 강민혁의 음모를 폭로한 영웅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영어 과외 강사가 아니었다. 며칠 후 강민혁 이사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의 비리, 김태영 박사 살해 사주 혐의, 그리고 미래전자의 기술 탈취 및 불법적인 사용 시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났다. 미래전자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기업 이미지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강민혁은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구속되었다. 그는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을 뿐만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그가 쌓아 올렸던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허물어졌다. 미래전자는 강민혁의 부재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다. 기업 내부에서는 자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지훈은 언론과 대중의 주목을 받으며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박성준 형사는 이지훈에게 연락을 해왔다. 이지훈 씨, 정말 대단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김태영 박사님의 죽음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민혁 이사장은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겁니다. 박 형사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천만에요, 형사님. 형사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저 혼자서는 힘들었을 겁니다. 지훈이 겸손하게 말했다. 박 형사는 지훈에게 미래전자 사태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고 지훈은 기꺼이 응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미래전자 내부의 복잡한 네트워크와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강민혁이 숨겨두었던 추가적인 비리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의 능력은 수사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강민혁 사건이 마무리될 무렵 이지훈은 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미래 계획을 밝혔다. 저는
미래전자의 혁신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김태형 박사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겠습니다. 저는 뉴럴 코어를 인류의 진보와 안전을 위한 기술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는 또한 미래전자 재단을 설립하여 김태형 박사의 미완성된 연구를 완성하고 새로운 기술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 재단이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운영될 것을 약속했다. 사회는 이지훈의 결단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단순한 해커가 아니라 거대한 불의에 맞선 진정한 영웅이자 미래의 비전 제시자로 인정받았다. 많은 투자자들이 그에게 손을 내밀었고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그와 함께 일하기를 희망했다. 지훈은 한편으로는 김현우의 어머니를 찾아갔다. 그녀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김태형 박사의 연구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그리고 현우가 얼마나 용감한 아이였는지 설명했다. 현우의 어머니는 지훈에게 깊이 감사하며 그에게 현우를 잘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지훈은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그의 방은 여전히 작고 소박했지만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를 가졌다. 그곳은 더 이상 좌절과 고독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공간이자 그의 능력을 단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공간이었다. 그는 오래된 노트북을 켰다. 그의 손목에 있는 흉터가 미세하게 뜨거워졌다. 그는 김태형 박사의 연구 기록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았다. 뉴럴 코어는 단순히 인간의 뇌파를 조종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의식을 연결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궁극적인 인터페이스가 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인류의 지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혁명적인 기술이었다. 지훈은 자신의 능력으로 뉴럴 코어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강민혁처럼 이 기술을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태형 박사의 마지막 바람대로 이 기술을 인류의 진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다. 빗방울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가 그의 귀에 선명하게 들렸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옆에는 현우라는 든든한 동료가 있었고 박 형사라는 믿을 수 있는 조력자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이지훈은 강민혁 이사장의 몰락으로 얻은 명성과 기회를 단순히 개인적인 영달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는 김태형 박사의 고귀한 뜻을 이어받아 기술이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신념 아래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옥탑방 생활은 여전히 소박했지만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워졌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았다는 것에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미래전자는 강민혁의 퇴진 후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강민혁 일가는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잃었고 이지훈은 새로운 이사진과 함께 미래전자의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회사의 이름을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 뉴 퓨처 테크 인스티튜트로 변경하며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새로운 미래라는 이름은 김태형 박사가 꿈꾸던 기술의 이상향을 담고 있었다. 지훈은 연구소의 수장으로서 김태형 박사의 뉴럴 코어 연구를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뉴럴 코어가 가진 잠재력을 인류의 삶을 개선하고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 기술이 소외된 이들을 돕고
교육 및 의료 분야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소의 초기 자금은 강민혁 일가의 불법 자산 환수금과 함께 이지훈의 비전을 지지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의 지원으로 마련되었다. 박성준 형사는 이지훈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그는 지훈에게 미래전자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법적인 문제 해결을 도왔다. 박 형사는 지훈의 순수한 의도와 비범한 능력을 믿었기에 기꺼이 그림자처럼 그를 지원했다. 그는 가끔씩 연구소를 찾아와 지훈과 차를 마시며 세상을 바꾸는 기술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김현우는 지훈의 가장 충실한 동반자이자 학생이 되었다. 그는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의 최연소 연구원으로 합류했다. 현우는 지훈의 지도 아래 아버지의 방대한 연구 기록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그의 지능은 또래 아이들을 훨씬 뛰어넘었으며 그는 아버지의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아빠는 이 뉴럴 코어를 교육에 적용하면 학습 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현우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현우야. 하지만 이 기술이 오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윤리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해. 그게 네 아빠의 진짜 뜻이니까. 지훈은 현우에게 기술의 잠재력만큼이나 그에 따른 책임감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지훈과 현우는 뉴럴 코어를 기반으로 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뇌파 기반 학습 보조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뇌파를 분석하여 개개인의 학습 스타일에 최적화된 콘텐츠를 제공하고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또한 난독증이나 ADHD와 같은 학습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연구소는 빠르게 성장했다. 이지훈의 명성, 김태영 박사의 유산, 그리고 투명하고 윤리적인 연구 방향은 재능 있는 젊은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을 끌어모았다. 그들은 지훈의 리더십 아래 뉴럴 코어의 잠재력을 탐구하고 인류에게 이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다. 하지만 새로운 평화 속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다. 강민혁의 몰락으로 이득을 본 또 다른 세력이 있었다. 바로 재계에 숨겨진 거물, 어둠의 그림자스트로 불리는 조직이었다. 그들은 강민혁의 몰락을 틈타 미래전자의 잔해를 흡수하려 했고 뉴럴 코어의 진짜 가치를 눈치채고 지훈의 연구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재계와 정치계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지훈의 연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은밀하게 방해 공작을 펼쳤다. 어느 날 연구소의 핵심 연구 데이터가 유출될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지훈의 강화된 감각과 현우의 재빠른 대처로 큰 피해는 막았지만 지훈은 이것이 단순한 해킹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배후에 더 큰 세력이 있음을 느꼈다. 지훈은 연구소의 보안을 강화하고 내부 감시 시스템을 정비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 연구소 내부의 모든 전자기파 흐름을 감지하고 의심스러운 신호를 찾아냈다. 그의 촉수는 이제 단순히 기계를 꿰뚫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위협의 존재까지 감지하는 듯했다. 김현우의 어머니는 아들 현우가 지훈과 함께 연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다. 남편의 죽음 이후 오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그녀는 지훈 덕분에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남편의 유산이 올바른 사람에게 전해졌다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가끔 연구소를 방문하여 아들의 연구를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훈은 현우 어머니의 회복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소극적이고 무기력한 자신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삶은 이웃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이른 아침 옥탑방에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연구소로 출근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확신과 열정으로 빛났다. 그는 연구소에서 젊은 연구원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며 보람을 느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지우는 연구소 건물을 나서는 길에 작은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했다. 과거 자신이 옥탑방 앞에서 보살펴 주었던 그 고양이와 닮아 있었다. 고양이는 비를 피하려 처마 밑에 웅크리고 있었다. 지우는 망설임 없이 발걸음을 멈추고 고양이에게 다가갔다. 그는 품속에서 따뜻한 우유 한 팩을 꺼내 고양이에게 내밀었다. 고양이는 경계심을 풀고 우유를 마시기 시작했다. 지우는 고양이를 쓰다듬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평화가 찾아왔다. 그는 여전히 작은 생명에게도 온정을 베푸는 사람이었다. 그의 내면의 선량함은 변치 않았다. 지우는 연구소로 돌아와 뇌파 기반 학습 보조 시스템의 최종 테스트를 진행했다. 현우는 옆에서 그의 작업을 도왔다. 그들은 시스템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복잡한 개념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시스템은 교육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 선생님,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받을 거예요. 현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현우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우리는 아직 할 일이 많아. 김태영 박사님이 꿈꾸셨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야지. 지우는 현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지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의 눈에는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외로움을 강조하는 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를 비추는 희망의 불빛이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의 능력은 그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고 그는 그 세상을 인류를 위해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지훈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강민혁 이사장의 추악한 음모가 만천에 드러나고 그에게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지훈의 이름은 이제 단순한 해커나 천재 개발자를 넘어선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힌 영웅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새로운 미래기술연구소는 강민혁의 비리로 인해 추락했던 미래전자의 이미지를 완전히 쇄신하며 투명하고 윤리적인 기술 연구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다. 지우는 한가한 시간 대부분을 병원에서 어머니와 보냈다. 강민혁 사건이 마무리된 후 그는 어머니의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 최고 수준의 의료진과 아들의 끊임없는 보살핌 덕분에 어머니의 건강은 빠르게 호전되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슬픔 대신 평온함과 만족스러운 미소가 가득했다. 그녀는 종종 지훈의 손을 꼭 잡고 사랑과 자랑스러움이 담긴 말을 속삭이곤 했다. 지훈은 어머니의 눈물과 미소가 이제 자신이 선택한 길을 계속 나아갈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믿어주고 지지해 주었기에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강민혁 사건으로부터 얻은 막대한 보상금은 지훈에 의해 의미 있게 사용되었다. 그는 어머니의 편안한 여생과 완치에 필요한 치료비를 위해 일부를 사용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으로는 김태영 박사의 뜻을 기리고 재능 있는 젊은 인재들을 지원하기 위한 김태영 재단을 설립하는 데 착수했다.
재단 출범식은 서울의 한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으며 기술, 과학, 교육, 언론계의 수많은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참석했다. 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지우는 단상에 섰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소심하고 무기력했던 과외 강사가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감과 침착함, 그리고 넓은 시야를 가진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났고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함께 따뜻한 울림이 있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과학자, 교육자 여러분, 그리고 기술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김태영 재단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재단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희망과 진실, 그리고 꿈의 구현입니다. 기술이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고 재능이 육성되며 진정한 기여가 존중받는 세상에 대한 꿈입니다. 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관중석을 둘러보았다. 어머니가 박성준 형사와 현우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는 온화하게 미소 지었고 그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현우는 지훈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박 형사는 그의 모습을 대견하다는 듯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고 김태영 박사님은 재능 있는 과학자셨지만 불행한 운명을 맞으셨습니다. 그는 평생을 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데 바치셨고 인류를 위한 위대하고 안전한 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탐욕과 잔인함으로 인해 그의 생명과 명예를 잃으셨습니다. 김 박사님의 이야기, 그리고 다른 많은 재능 있는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는 기술이 악인의 손에 들어갈 때 얼마나 파괴적인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더 차분해졌지만 여전히 강렬했다. 그는 김태영 박사의 연구 기록을 찾기 위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과 현우와의 만남,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발현된 과정을 간략하게 언급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김태영 박사의 연구와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했다. 김태영 재단은 두 가지 중요한 사명을 가지고 출범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과학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견고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특히 혁신적이지만 악용되기 쉬운 기술들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 누구도 김태영 박사님과 같은 운명을 겪지 않도록 법적, 재정적, 그리고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품속에서 현우가 건네주었던 연꽃 문양이 희미하게 새겨진 낡은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다. 그것은 이제 그의 능력과 연결된 상징이자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이 태블릿 PC는 김태영 박사님의 위대한 유산을 담고 있습니다. 이성진이 빼앗으려 했던 기술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이 태블릿 PC와 김현우 군의 용기, 그리고 박사님의 굳건한 의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우리는 기술에 대한 열정은 있지만 재정적 어려움이나 기회 부족으로 힘들어하는 젊은 인재들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연구를 지원하며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고 사회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큐베이션 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개인이 잠재력을 가진 씨앗을 품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임무는 그 씨앗이 싹트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며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훈의 연설은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서 막을 내렸다. 많은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고 개인적인 비극을 공동체를 위한 동력으로 승화시킨 그의 방식에 경외심을 표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 초라한 과외 강사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대한민국 기술 발전의 새로운 아이콘이자 정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되었다. 출범식 후 지우는 수많은 축하와 협력 제안을 받았다. 그는 한 명 한 명과 시간을 보내며 기술의 미래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공유했다. 김현우는 재단의 최연소 이사로서 언제나 그의 곁에서 모든 대외 업무와 재단 운영을 지원했다. 그는 지훈이 무한히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동료이자 기술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는 파트너였다. 현우는 지훈의 그림자가 아닌 그 자체로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다. 박성준 형사는 재단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자처하며 기술 보호 및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 그는 지훈의 재능과 순수한 의도를 믿었기에 기꺼이 자신의 전문성을 기부했다. 그의 경험과 통찰력은 재단의 윤리적 운영에 큰 힘이 되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 중 하나는 과학영재 멘토링 프로그램들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경험 많은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젊은 스타트업과 개인 발명가들과 연결되어 아이디어 개발, 특허 출원, 그리고 법적 권리 보호를 지원한다. 지훈은 특히 기술 윤리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지식을 널리 알리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미래의 유사한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대중의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또한 뉴럴 코어 기술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연구를 지속하며 김태형 박사가 남긴 미완성된 과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지훈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에서 진정한 의미와 행복을 찾았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그는 더 이상 책임감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았다. 대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쁨과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다. 그는 여전히 소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했지만 이제 그는 더 넓은 마음과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살았다. 그의 곁에는 건강을 되찾은 어머니와 든든한 동료 현우,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조력자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지훈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 내 작은 정원을 산책했다. 어머니는 이제 지훈의 부축 없이도 가볍게 걸을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활짝 핀 꽃들을 감상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지훈아, 엄마는 정말 행복하다. 어머니는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금의 너를 보니 아빠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지훈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모든 게 어머니께서 저에게 힘과 믿음을 주신 덕분이에요. 그는 주머니에서 현우에게 받은 낡은 태블릿 PC를 꺼내 어머니의 손에 쥐어 드렸다. 이제 태블릿 PC에 희미하게 새겨진 연꽃 문양은 더 이상 신비롭거나 슬픔을 상징하지 않았다. 대신 희망의 빛을 품고 있었다. 이 태블릿 PC는 모든 것의 증거예요. 어머니, 이것은 아빠의 유산이자 강인함과 사랑의 상징이에요. 어머니는 태블릿 PC를 조용히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멀리 있는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 했다. 옛날에 아빠가 말씀하시길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나 순수하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하셨단다. 기술도 마찬가지야. 올바르게 사용하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지우는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부모님이 자신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이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정직함, 굳건한 의지,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그 유산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꽃을 피워낼 것이었다.